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재영씨? 세 가지 말해봐. 또. 봤니? 나는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뭐 그러나 타입이니 무슨 뭐 아스트라 타입이니 아이템 그렇게 말해야 사실은 의미가 더 정확한데, 다시 그냥 여러분한테 정리를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나 치과 의사들이 표현하거나 하는 게 external, internal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external 여기는 사실은 헥스가 빠진 거긴 한데 헥스라는 거는 뭐 뜻은 뭐야? 헥스가 무슨 뜻이야? 6. 헥스는 6이라는 뜻이야. 이제 external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쉽게 누구나 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익혀두는 게 좋겠다. external, internal, 그 다음에 ITI. 이거는 또 무슨 모양이 아니라 ITI, 이렇게 세 종류로 국제적으로 거의 이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임플란트도 다 여기 이런.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선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간단하게 우선 익혀두는 게 좋으니까. 어떤 내가 기공을 할 때도 야 우선 맞춰야 되는 게 뭐야? 노철물을 만들 때 우선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걸 뭐 하라고 그랬어? 미들라인을 맞추라고 했잖아. 전체적인 기준, 그걸 항상 여러분이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익혀둘 때도 그냥 이렇게 익혀두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게 왜 엑스터널이냐?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신흥에선 솔라라고 이래갖고 이 임플란트 위에 뭐가 튀어나와 있잖아, 그죠? 임플란트 위에 뭐가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각자를 하면서 왜 육각형이 여기 있는데 왜 보통 뭐 표현하기를 또 왜 육각, 내 육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헥스가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육각형이 있고 여기 어바트먼트 밑에도 육각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걸고서는 쪄있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육각형이 이렇게 물리게. 근데 이걸 꼭 육각형으로만 만들어야 되나? 그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는 뭐 사각형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뭐 오각형. 그래서 헥스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어느 회사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임플란트들이 대략 이 익스터널 헥스, 외 육각형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바꿨고 다시 영어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되고. 다시 한번 말해봐. 세 가지. 아니 말고 다시 가르쳐. external, internal, ITI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external, internal, ITI 이런 식으로. 나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external에도 뭐 육각도 있고 뭐 사각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육각형의 크기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external 헥스
external, internal, ITI 그러면 사람들이 대충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그 external이라는 표현이 항상 이거를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external hex 브라노막 타입 임플란트를 그냥 external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좀 머리 아파? 아닙니까? 이게 이제 노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있고 3i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있고 여기에 3.75 내지는 4.0 임플란트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육각형이 있고 와이드가 되면 노벨은 육각이 더 커지고 3i 타입은 와이드가 돼도 육각은 그대로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익스터널 타입 여기는 브라노막 타입이 있는데 이거를 대충 이렇게 나눠진다. 구멍이 있어야 되겠지. 구멍이 똑같은데 얘는 구멍도 커. 이렇게. 사실 이게 나는 임플란트를 거의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임플란트가 새로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런 내용을 아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사실은 브라노막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더 옳다고 본다지만 일반적으로 external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걸 쓰죠, 그죠? external.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게 위에 이 몇 미터면은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플랫폼 어바트먼트가 딱 올라가서 이게 앞만 눌러도 안 들어가. 이게 딱 끝이야.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는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 딱 맞게만 만들면 돼. 어렵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로 탈이 날 게 없어. 임플란트를 했더니 이거를 잠그는 나사가 자꾸 풀어진다. 그런 것도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안 맞는 상태로 조여 놓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사가 자꾸 풀린다는 얘기하고 너무 정확한 거야. 이렇게 딱 교합이고 뭐 맞추기가 좋아. 그래서 나는 주로 이거를 쓰고 처음에는 이 임플란트가 주종이었죠. 이런 익스터널 헥스 내지는 외육각 브라노막 타입이라는 게 주종이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이런 걸 써.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뭐 위에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 안쪽을 파놓은 거야. 왜 이게 이제 안쪽을 파는 이유도 뭐냐면 이 위에다가 뭘 이렇게 자꾸 만들려면 높이가 자꾸 올라가면 이제 보철물을 만들 공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높아지면 크라운이 들어가고 뭐 할 공간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크게 하려면 어떡하나 하고서는 속을 파버린 거야. 그럼 속을 파면 적어도 이만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 그럼 이만큼이 올라와 있으면 크라운 만들기도 어려워지거든. 그런데 여기도 육각이 있어요. 여기도 육각이 있었고 이 속에도 육각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왜 내육각이라는 건 이런 말, 내부의 육각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아둬도 이게 나름 또 재미도 있는 거겠죠. 육각이 있고 여기 뭐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플런트 안에 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사로 쭉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도록. 힘을 쾅쾅쾅쾅 받아도 여기서 다 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아주 나는 나름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육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여기에 육각이 있고, 여기 어버턴 여기 딱 찡겨. 찡겨서 이렇게 올라와. 육각형은 실제 임플란트 속에 육각형은 한 이 정도 파여 있고, 나사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파여 있겠죠. 이게 어바트먼트고, 잠깐만. 어바트먼트. 구멍이 있겠지. 오케이. 알아내가 어바트먼트야. 그러니까는 여기도 육각이 있는데, 여기도 육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돌지 않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속에 들어가서 이 바닥에 이렇게 딱 육각이 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 있어요. 왜 떠 있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이 나사가 풀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싫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꽉 약간 이렇게 들어갈수록 좁아지잖아. 그래서 꽉 조일수록 이게 꽉 더 물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조일수록 꽉 물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이 외육각 익스터널은 이런 부분에서 힘을 받아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마찰로다가 딱 찡기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야. 찡겨. 근데 나는 이제 이 부분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이게 마땅치가 않아. 아니, 그러면 찡긴다는 얘기는 뭐야? 세게 조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조금 조이면 덜 들어가고 세게 조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보철물 만들어서 꼈을 때 보철물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뭐 어떻게 교합을 맞추냐? 이제 보철하는 사람은 그게 되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 써. 이걸 잘 안 써. 보철을 한 사람들은 여기다 딱딱 맞추면 이대로 유지되는 게 좋지. 꽉 찡기는 힘으로. 찡기니까 이게 풀리는 거는 적다고 뭐 하는데 그렇지 않고, 꽉 찡겨버리면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뼈를 여기까지 이게 이제 뼈선이라고 치면, 이렇게 뼈 높이가 여기까지라고 치면, 이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연결하고 한참 지나면 항상 이만큼 뼈가 없어져. 항상 없어져. 항상 이렇게 띵 둘러가면서 없어지는 거야. 띵 둘러가면서. 이거를 소소리제이션. 소서라는 거는 접시라는 뜻이에요. 접시. 여러분이 없어지는 모양을 뺑 돌라 생각하면 접시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지? 그잖아? 이렇게 뺑 돌라 접시처럼. 대령
UFO가 뭐야? UFO. 오케이, UFO가 뭐야? 리얼이 비율. 그렇지. 정확한데 이거는 UFO는 영어로 치면 unidentified flying object.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 그렇게를 그냥 UFO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랬지? 그냥 비행 접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비행 접시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한국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flying saucer, flying saucer. 비행 접시, 진짜 접시. saucerization이라는 게 그냥 재미로 그냥 들어두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 봐요. 요만큼 뼈가 내려가. 항상 내려가. 항상 내려가. 이거 왜 내려가나? 이게 왜 내려가나? 이게 내려가는 이유가 이게 얼마만큼 내려가냐 하면 얼마만큼 내려가냐 하면 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1 내지 1.5mm 밑으로도 1 내지 1.5mm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여기도 없어지고 1.5mm 정도 뼈가 내려가. 이거 왜 내려가지? 왜 이게 다 내려가. 엑스터널 헥스는 왜 내려가지?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질 텐데 이게 바이올로직 위스라는 거야. 번역하면 생물학적 폭경. 무슨 뜻이냐면 뼈라는 뼈 여기 우리 몸이 여기 우리 몸이 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 없어, 그지? 뼈는 항상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애야, 그지? 뼈가 만약에 이렇게 다쳐서 뼈가 노출이 됐다 그래도 살이 이렇게 덮어버려. 뼈는 밖에 나와 있기를 되게 싫어하는 애야. 그냥 살이 덮어버려.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뼈가 다 있었는데 요 부분 이렇게 하는 임플란트와 어바트먼트가 연결되는 요 부분이 외부 자극이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가 외부의 시작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뼈가 그냥 이렇게 물러나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조직이 쳐버리는 거지. 연조직 살이. 그러니까는 나 이거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싹 물러나 버리는 거라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consolidation. 예전에는 뭐 어떻게 표현하기도 했냐면 요 첫 번째 눈금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뭐 first thread까지 내려간다고, first thread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뭐 강의를 할 때는 famous first thread 이렇게 그 유명한 first 첫 번째 나사. 근데 사실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를 보면 1 내지 1.5mm 정도 이렇게 내려간다. 그런데 여기 봐봐. 근데 치주과를 하는 애들이 이 임플란트를 써보니까 얘는 뼈가 거의 안 내려가. 얘는 뼈가 거의 안 내려가. 이 인터널이라는 애들은 뼈가 안 내려가더라는 얘기지. 왜 안 내려가? 뭐 이게 잘라서가 아니라 얘는 외부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거리가 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안 내려가. 높이가 딱 유지된다. 그래서
요 부분에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재미없겠지만 그냥 들어줄 만한,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러면은 여기도 1.5mm 내려가고 여기도 1.5mm 내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 그래. 없어져 버린다 그래. 그러면 여기 1.5 여기 1.5, 그래서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은 익스터널 X 같은 경우 최소한 3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mm 이상. 3mm 이상. 여기 3mm 이상 떨어지면 여기 더 내려가고 여기 뼈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뼈 높이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앞니에다가 내가 전치부에다가 인터널을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치아 사이사이에 파필라가 생기려면 각쪽 뼈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내려가는 게 싫으니까, 그 다음에 어금니는 꽝꽝꽝 힘을 받는데 앞니는 그런 힘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옆으로 힘을 받는 셈이니까 앞니는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쓰는 거야. 아무렇게 해놨어요. 뭐 괜히 뭐 혼날라고 괜히 어금니에는 이거 쓰고 앞니에는 이거 쓰고 가지고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라는 거야.